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단대세와 지방세 인상안 등으로 참 논란이 많았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것부터 증세를 하는 서민 증세다.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로 세수를 확보하는 꼼수 증세다. 우회 증세다. 여러 가지 비판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담배세는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이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또 이번 발표를 앞두고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 애매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연치 않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이 내용 한번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국의 흡연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담뱃값 인상안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담배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세금 인상 항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이 되는데요. 특히 개별 소비세 항목을 담뱃값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난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물가 상승 수준들을 고려해 대폭 인상될 예정인데요. 현재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만원 이상에서 2만 원 이내로 받도록 하고 또한 2016년까지 하한선을 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년 만에 약 100%가 오르는 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자가용과 서민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오르게 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또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거기에 3륜 이하 자동차 450만 대가 바로 인상 대상인데요. 한편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도 개편이 돼서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30%로 설정된 상하선이 110%에서 135%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인상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늘어나는 세금만큼이나 국민들의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금 인상 문제.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해안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참 반갑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늘어나는 세금만큼 국민의 한숨도 늘어난다.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분은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또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지금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담배세 인상 보고 계시는지요? 네, 증세는 틀림없죠. 네. 증세도 아주 큰 증세입니다. 2조 7천의 세수란 큰데요. 예. 문제는 이 증세가 정식 증세가 아니고 정부가 지금 어떻게 증세를 설명하고 있냐면 국민 건강을 염려하다 보니 건강 금연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증세가 동반되었다. 예. 저는 정부 말이 맞다면 이번 증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다. 이렇게 사실 보고 싶습니다. 2조 7천여에 되는 큰 증세를 하는데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그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늘었다는 식의 미봉책적인 답변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일부는 있지만 금연 효과를 우선시했다기보단 국민 앞에 세금의 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식 증세를 한 것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도 우리가 정식으로 논의를 하면은 어느 계층이 추가되는 세부담을 질지를 논의했다면 이와 같이 그 서민 위주로 예. 세금이 늘어나는 정책은 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우리나라 담배값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기는 싼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싼 편이죠. 예,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번에 2,000원이라는 큰 폭의 어떤 담배값 인상을 하는데 좀 근거를 네.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상당히 지금 우리 OECD 국가들 회원국의 평균가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예. 많이 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것보다도 실은 지금 우리 이제 정부가 복지 지출이 이제 많이 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지금 어떤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큽니다. 꽤. 예. 그래서 작년에 8조 5천억에다 올해도 한 10조 정도 이상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최근의 어떤 담배 가격 인상이나 이런 예.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세수 확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어떤 이렇게 같은 중첩된 목적이 있는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궁금한 거죠. 것이 지금 이제 담배가 인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세금이 네. 오르게 되는데 그 세금이 대부분 사실 국민의 금연을 위해서 쓰여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꼼수 증세다란 말이 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몇 % 정도가 지금 금연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요? 네, 100억 정도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후반대 정도만 이제 예. 쓰여지고 있는데 예. 건강부담 기금, 건강부담금의 대부분은 예. 지금 건강보험 일반 재정 적자 예. 보존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그러니까 세금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내고 그렇죠. 담배를 판매하면서 받은 그렇죠. 세금은 또 다른 네네네. 곳에 쓰여지고 이거는 맞습니다. 뭔가 좀 논리적인 비용을 내는 사람이 이제 수익도 받는 예. 이런 게 필요한데 예. 담배로 인한 그런 예. 기금의 아주 일부분만이 진짜 뭐 아주 적은 부분이죠. 전체 7조인데요. 담배세 수입이. 7조에 한 100억 정도가 네, 금연을 쓰여 건강부담금은 훨씬 더 그거 적지만요. 예, 예. 결국 그렇게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숫자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부가 이전에 예. 금연 운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요. 예, 예. 실은 이제 우리가 담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금연을 시키려고 하는 예.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 중에 가격 정책과 이제 비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쓴 것은 가격 정책이고요. 이 비가격 정책 중에 금연 홍보라든지 치료, 그 다음에 금연하는 지역을 규제한다든지 하는 건데 제 효과가 이제 가격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 큰 게 그 금연 홍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은 금연 홍보 활동을 거의 안 했다. 우리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담배 갑에다가 좀 무서운 그림도 그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번에 담배 소비세, 담배 관련 세금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비가격 정책을 통해서 일단 금연 활동을 좀 활발히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하기 이전에 세금부터 올렸다. 이거는 분명히 좀 근데 이제 문제가 가격 될 수 있겠네요. 정책이 그 흡연율 낮추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는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 근데 있기 지금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년 전에 사실 우리 정도 인상폭으로 한번 담배값을 인상했던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잠깐 효과는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뭐 이전 흡연율로 돌아간 것 근데 같은데. 이번에 올린 담배값하고 지금 이제 주민세, 자동차세가요. 공통점이 뭐냐면 지방세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최근 한 10년 또는 20년간 한 번도 소홀되지 않았고 이런 어떤 그 이런 성격의 요금들이 공공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안 오르고 있냐면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 그걸 하나라는 단체 쪽에서 굉장히 방치하는 상태고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단체장들이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 나와요. 선거를 통해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리려는 말을 못 하니까 그냥 별다른 그 이유 없이 못 올리고 이제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뭐 비정상의 정상화니 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말을. 근데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곱게 봐준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못 올렸던 거를 지금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공통점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 가격 인상이 이제 제일 예. 좋은 금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담배값이 오른 지는 좀 오래됐죠? 물론 10년 됐죠. 예, 예. 10년 전에 500원 인상할 때 예. 일시적으로 흡연율은 좀 떨어졌죠.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고요. 예. 우리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을 염려하는 정도가 강해진 거지 담배값이 오르거나 또는 정부가 금연 운동을 잘해서는 아닙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우리보다 담배 가격이 3배예요. 예. 근데 흡연율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렇게 저는 결정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제 힘든 어떤 사회생활이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IMF 위기가 온다든지 하면 소득 수익이 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흡연율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담배가 한 1년에 한 50억 값인가 이렇게 팔리는데 그게 늘어납니다. 약간. 지난번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민의 어떤 삶에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더 드릴 게 아니고 좀 더 국민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홍보 방안과 금연 클리닉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흡연하세요? 저는 물론 흡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실은 정부가 담배 관련 세금 올린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세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것은 그나마 예. 세수를 확보하더라도 좋은 목적의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거였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텍스, 제약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약세라고 하는 게 술, 담배, 심지어 뭐 이제 갬블링 같은 거, 도박, 예. 그 다음에 청량음료 이런 데까지도 과세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좋은 뜻으로 이걸 올리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량이 줄어들 테니까 예.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논쟁 중에 정부는 세수에 우리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쪽에는 거의 세수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예. 저는 둘 다가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이 예. 같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한 목적만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담배세에 개별 소비세가 포함된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40%도 개별 소비세는 아닌데. 이제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개별 소비세에 조금 이제 담배와 관련된 예.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은 조금 생뚱맞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생각을 하냐면 예. 최근에 이거 올리면서 담배 관련된 세금들이 이제 담배 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 예. 부가가치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지금 개별 소비세를 올린 것은 국세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효과를 지방으로만 주긴 좀 그렇고 우리 국세 쪽에서도 좀 하자는 거였고 예, 예. 또 하나는 이게 국세를 걷어도 예.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 부분이 한 부분은 30, 40% 되니까 예. 그걸 하자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별 소비세가 이제 종가세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출고 가격의 77%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종량세 가격인데 예. 종량세적인 성격인데 여기는 종가세니까 조금 비싼 담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물리는 그래서 조금 역진성을 완화하겠다는 예. 이런 뜻까지 같이 있는데요. 지금 큰 문제는 보면 이게 지금 전부 지방세지 않습니까? 예. 그 지방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이제 세금에 보면 지방세가 국세 비율이 한 8대 2 정도 됩니다. 예. 국세가 8이고요. 지방세 2. 근데 시전 지출할 때 보면 이쪽 국세 쪽에서 정부 쪽에서 중앙정부 쪽에서 4를 쓰고 이쪽 6을 쓰거든요. 항상 부족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계속 이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 중에 보면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독립세화 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세율 문제나 비과세 감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올려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5%에서 예. 부가가치세 거둔 거지 100이라고 그러면 5를 주던 거를 11% 올려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못 올리다 보니까 이걸로 손을 대지 않았나. 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담배세 인상은 제가 이제 금연활동에 결정적인 볼 수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세 인상은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금연의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고요. 결정적이진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흡연율에 비해서 지금 담배 가격이 흡연율은 매우 높고 성인 흡연율은 OECD 1등이고 또 담배 가격도 바닥인데 이걸 이제 시정할 필요가 있죠. 10년 동안 고정됐다는 점 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담배세 인상은 시기와 폭의 문제였지 이게 그 여부는 올리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 대책의 일환으로도 여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건데 이걸 충분히 설명을 못한 거죠. 정부가 개별 소비세라는 세목을 만든 거예요. 담배 개별 소비세를 이를테면. 이거 세목의 신설입니다. 예. 증세 중에서도 사실은 좀 우리가 센 걸로 보죠. 세율의 인상보다는 세목을 설치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피부로 더 크게 느끼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8월 세법 개정안 때 정식으로 다뤘느냐? 아닙니다. 안 다뤘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 9월 22일에는 정부가 법안을 내야 되니까 국회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결국 요때 전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꼬집을 수밖에 없고 개별 소비세는 이제 물론 국세죠. 이게 담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시나 군으로 가는데 금연 운동으로 이 비용을 쓰려면 이 전국적인 금연 활동이나 금연 운동 뭐 이런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의 몫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시군이 담당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명분으로 국세인 개별 소비세가 된 거죠. 예.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담배가 주는 사회적인 비용. 조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원 마련도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좀 외부 효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는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담배를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소비를 줄이려고 유도하는 건데요. 이런 기능이 이제 개별 소비세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사치세만 매긴다고 되어 있는데 예. 사실은 이런 외부 불경제를 보정하는 조세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 거죠. 예. 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지방세는 조금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지방세는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사실 20년 동안 거의 뭐 논의되지 못했다 갑자기 이렇게 증세가 되면 사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조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쓸 자금을 정부가 쓸 자금을 이렇게 우리 충당하고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모으는 거 우리가 수입과 지출은 항상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늘었는데 지금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캠페인 기간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그 증세 없는 복지를 비과세 감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고 예. 그 세출 구조를 합리화시킨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세 개가 실은 다 힘든 겁니다. 실은요. 예. 실은 어떤 수입을 가지지 않고 다른 걸 전부 이게 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뭐 경험해보시 알지만 수입이 안 느는데 뭔가를 짜내서 그 쓰던 거를 짜내가지고 다른 거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어찌 보면 저도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예. 근데 그 지출은 굉장히 딱 고정적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증세라는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보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 성격도 그렇고 정부의 성격이 굉장히 신뢰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뱉은 말을 지켜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근데 저는 증세 있는 복지라는 말을 이제 해야 된다. 지금은 할 때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면 비과세 감면은 증세가 아니다. 그 감면 넓은 의미의 증세거든요. 비과세 감면 폐지하는 그렇죠. 거.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담배세 이거는 뭐 담배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온 거지 증세 아니다. 이것도 증세입니다. 예. 그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세 올라온 걸 그걸 예측 못 합니까? 다 뭐 분석하자 했는데 거기다 그렇게 말하면 이 국민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정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들도 어려운 게 솔직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솔직하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지방세만 보면은 이제 1조 5천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총 세수 효과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동차세, 주민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감면도 줄이고 해서 담배세처럼 딱 하나 갖고 1조 5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로 생각하는 세금 부담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주민세 4,000원, 평균 4,000원인데 그 한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리겠다. 사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이걸 다 모아놓으면 꽤 큽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부가 미리 이런 논의를 좀 필요합니다. 상반기부터 이를테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마련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좀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상 가능하게 하면 예.
이렇게 갑자기 추석에 잘 쉬고 집에 왔는데 세금부터 오르냐니까 많은 국민이 근데 실망을 지금 한 사실 거죠.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네. 지금 이제 지방세에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접세를 많이 인상하려는 것 같아요. 담배세도 네네. 그렇고요. 네네. 이제 자동차세도 그렇고 좀 전에 네네. 언급하셨지만 네. 사실 이런 간접세들은 네. 그 소득에 관계없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에 필요한 돈을 소민으로부터 또 근데 정부가 간접세를 현재 손댄 것은 간접세만을 손대려고 하는 의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담배 관련된 세금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인상률이 굉장히 커도 절대 금액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게 그렇거든요. 예, 보통 보면 맞습니다. 하루에 뭐 한 세대당 한 3, 4천 원 부담하는데 예, 예. 이거 4천 원 올리면 100%가 됩니다. 예.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률 100%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의 공통점도 그렇습니다. 인상률은 굉장히 높지만 예. 그 절대 금액이 작아가지고 예. 이제 그런 성격도 고려한 거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간접세를 손을 대는 것은 자꾸 서민 증세고 역진적이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정부가 일부러 간접세를 손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작은 것들을 이제 서로 예. 부담을 시켜서 좀 십시일반으로 해보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간접세 중에 현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올리면 굉장히 세수가 증가됩니다. 근데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를 아직 뭐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세율이 낮거든요. 예.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18.7%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10%고 77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37년 동안 거의 35년 넘게 인상이 한 번도 없었죠. 못 올렸고 그리고 처음에 도입할 때 그 부가가치세율이 탄력세율이었습니다. 예. 10% 플러스 마이너스 3%였는데 이 10%로 했던 거는요. 예. 그냥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마이너스 3%면 7%, 예. 플러스 3%면 13%까지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탄력세율 구조를 90년 말에 바꿨습니다. 또 고정세율로. 근데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이 보편적인 세금, 일반 소비세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 세금이다 보니까 예. 표로 이직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요건 지금 현재 뭐 지금 이제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니까 예. 그런 역진적인 성격은 있지만 그 상승 폭에 비해서 이제 금액들은 좀 작다고 보이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닌가 또 추정해 봅니다. 지금 뭐 담배값 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방세 현실화 방안까지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교수님도 지금 흡연을 하신다고 하시니 교수님은 지금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얼마가 되면 끊으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솔직히. 네, 금년까지 가려면 10,000원은 돼야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담배값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갑자기 오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금연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좀 아무래도 폭을 그렇습니다. 크게 해서 지금 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요. 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한 2,500원에서 3,300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물가에 예, 물가 상승률이 연동시키면. 예, 예. 그런데 그 점과 800원인데 예, 그 점과 관련해서 그보다 많이 올렸죠, 지금.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말 금연 활동이 목적이라면 예. 그게 금연이 정책의 목표였다면 담배값은 적어도 7,000원 선은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흡연 인구가 많이 줄고 예. 실제 정책 효과를 보는 거죠. 예. 지금 왜 2,000원이냐? 예.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이제 안 올려 10년 동안 미인상분을 방연하다 보니 올라진 건데요. 사실은 그 한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0원 인상일 때가 세수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2,000원보다 더 인상을 하게 되면 흡연 인구의 감소가 너무 커서, 감소폭이 너무 커서 들어오는 세수가 현재 2조 7천, 2,000원일 때 그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더 올리게 되면 이제는 지금 걷고 있는 세수보다도 더 줄게 됩니다. 가격을 예를 들어서 6, 7천, 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거를 이번에 택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금연 효과를 보긴 보되 흡연 인구를 감소는 시키되 세수는 최대로 늘리는 이런 저는 어떤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하고 또 성격이 좀 이런 생각이 고려가 다른 들어간 게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정부는 흡연하십니까? 당연히 저 안 합니다. 아, 예. 안 하는데 정부는 당연히 그런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담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기호식품입니다. 몸에 나쁘지만. 그래서 저는 흡연을 안 하지만 흡연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옆에서 간접 흡연 저는 자주 하거든요. 예. 다른 데 나가서 핀다면 저 옆에서 피라고 그러면 저는 마시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걸 떠나서 이 담배라는 게 몸에 나쁘지만 일반적으로
그 담배를 또 피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신 건강에 좋고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격을 갑자기 10,000원 올리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러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럼 스트레스 더 받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금 요번에 4,500원 올리면 34% 정도가 줄어든답니다.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담배 소비세를 담배와 관련된 세금 올려가지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해서 더 이상 올리면 세수가 줄어들 정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건강을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그래도 그 금연하는 사람이 생길 거거든요. 수입은 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계산해 볼 수 있고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수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아니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것도 같이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저는 담배세를 이렇게 높이 인상한 거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또 특히 올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정부가 금연 정책을 우선시해서 말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가격 인상도 그랬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반박이고요.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들어갈 텐데 곧 아마 지금 인상폭의 뭐 절반이나 70% 정도로 저는 사실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담배를 피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담배를 사면서 세금을 내는데 사실 뭐 저도 담배를 끊고는 싶은데 잘 끊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사면서 내는 세금이 우리 흡연자들의 어떤 금연이라든가 뭐 흡연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어떤 부작용을 좀 완화하는데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게 일정 부분만 쓰여지고 많은 부분은 다른 데 쓰여지기 때문에 뭐 흡연자들도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담배세와 지방세 인상에 대해서 밝은 의견을 나눠봤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정영석 기자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담배값은 평균 2,500원 선, 담배 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가 227원 등이 포함된 겁니다. 담배 한 갑을 피우면 1,550원, 담배값의 62%를 세금 명목으로 내는 셈입니다. 담배값이 4,500원이 되면 이런 세금 비중도 늘어납니다. 담배 소비세는 1,007원, 지방교육세는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 부가세를 433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되면 추가되는 세수는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흡연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2위인 43% 수준. 정부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20년까지 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전가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흡연율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담배 인상안에 대해서 좋은 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smoking 정찬희 대외협력팀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뭐 담배값 인상, 과연 금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뭐 합리적인 담배값 인상은 무엇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회원님들은 전부 반대 의견을 대시고요. 이건 세수 증대를 위한 작전일 뿐이다면서 붕괴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2011년 조사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2000년도에 66.3%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88 올림픽 즈음에서요. 100원, 200원 하는 담배들을 1000원까지 쭉 인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2000년대에 66%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가격 정책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게 흡연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10년 동안 담배값이 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하는 만큼 담배값이 떨어진 효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꾸준히 줄었어요. 그거는 이제 담배를 주변에서 좀 눈치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정책이 아닌 비가격 정책으로 서서히 끄는 거지 가격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인 거죠. 네. 그러면은 뭐 합리적인 좀 담배값 인상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이제 예.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쓴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실제로 정말로 청소년들 끊게 해주고 싶으면은 예. 경찰서 안에서 팔아야죠. 그런 식으로 가격 정책이 아닌 정부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네. 너무 쉽게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정말로 담배를 끊게 하고 싶으면은 좀 더 예. 연구를 해서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주어야 되는데 예. 정말 세수는 갖고 싶고 예.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예. 이제 건강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예. 네, 정말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은 사실은 세뱃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은 예. 이제 건강해지고 담배도 안 피워도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세금 많이 거두면서도 그래 담배 흡연율을 줄여보는 그런 그래프상에 가장 좋은 가격인 2,000원 인상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흡연가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단체 이름 보니까 참 재밌어요. I love 스모킹인데. 네. 그 저기 단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회원은 뭐 저희 예. 네, 10만 회원이고요. 10만 명이나 되고요. 네, 아이러브 스쿨 같은 아이러브가 유행하던 시절에 예, 나왔던 단체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예. 건강할 권리가 있잖아요. 예, 세금 예. 다 내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허가를 냈고 대기업이 생산하는데 이상하게 차별은 돈을 내서 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실은 돈 받은 사람이 해결해줘야 되는 건데 네. 흡연실도 안 만들어줘가지고 저 같은 연약한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연기가 다 날아오게 만든 다음에 그럼 팀장님은 흡연을 안 하시고요? 네, 저는 흡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세금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님들이 예. 하시는 말씀을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2년 넘게 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예. 단순히 그런 기호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문제이고 그런 사람이 돈 낸 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문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비흡연자이신데 흡연자 이익을 대변하시는군요. 요즘은요, 연기 없는 담배를 조금씩 쓰고 있어요. 좀 눈치가 보여서. 예. 좀 소통하기 회원들과 좀 위해서. 호흡을 네. 하기 위해서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맨날 또 보건복지부가 들이대는 자료가 우리나라가 OECD 최저 담배값이라서 예. 의사 선생님 내세워서 막 부끄럽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기준으로 되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예. 최저시급이 25,000원이에요. 맥도날드 1시간 기준으로. 예. 근데 우리는 5,210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5분의 1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담배값 싸서 부끄럽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정말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면 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러브 스모킹의 정찬희 대외협력팀장과 함께했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담배값 인상 어떻게 보세요? 예,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가장 예. 큰 원칙이 공평가세 원칙입니다. 예.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해서 소득 불평등도를 우리가 낮춰야 된다는 원칙이죠. 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간접세 비중이 전체 국채 중에서 예.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술, 담배, 카지노라든지 기름에 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약세, 예. 소칭 그 제약세에 관한 세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담배세를 또 올리는 것은 사실 이 간접세 중에서도 이제 담배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치우기 때문에. 예. 2배로 역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네. 과연 흡연율 감소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냐? 예. 아니면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문제냐? 예. 라고 했을 때, 지금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냥 시급하고 중요하다. 예.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담배세 입장은 어떤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예.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번 담배값 인상은 어떤 역진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정부가 지금 보면 계속 이제 담배 세금을 올리면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 담배값을 올리면은 저소득층이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담배는 이제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이야기대로 그렇게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끊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연율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 가격이 올라가면 물론 소비는 줄어들죠. 예. 줄어들지만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 절대 다수의 이제 저소득자들이 못 끊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 지금 뭐 정부 발표대로 하면 정세액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그 절대 엄청난 금액을 대부분이 저소득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소득 대비 담배 지출이 늘어나서 실제로 그분들이 더 가난해졌어. 예.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더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돼서 사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좀 단순한 거 기본적인 논리를 예. 계속 좀 부정하는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사실을 혹시 뭐 담배값 인상에 유리한 어떤 통계만 계속 우리가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예. 실제로 중요한 어떤 사실은 발표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뭐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기대한 만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단지 이제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만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으신지요? 사실 그 정부가 이제 2004년도 500원 담배 올릴 때도 예. 사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린다. 그리고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금전 사업에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7조 원의 담배 세수 중에서 0.3%만 우리 금년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네. 7조 원이라는 엄청난 우리 세수 중에서 0.3%만 쓰면서 예. 또 세금을 더 걷어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 쓰겠다. 예.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잘 알다시피 흡연율이 한 98년도에는 거의 70%대였다가 예. 현재 거의 42%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감소했는데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그것이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오히려 떨어졌죠, 담배 가격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주변에 아시다시피 담배 금연하신 분한테 물어보면은 예.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끄는 것이 한 70%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에도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유럽연합의 그 담배 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배를 끊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가격도 미세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금연의 의지를 결심을 해야만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데 예. 계속해서 복지부는 가격 정책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흡연율 통계하고도 이제 배치되는 거죠. 네. 사실상 오히려 물론 뭐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복지부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가 쉽고 편하고 그리고 자기 예산도 더 증가되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세금을 내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방법이죠. 오히려 좋은 방법이 더 싸고 예.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복지부 입장에서 이제 편하고 우리가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뭐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복지 증세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아까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면서 약속한 많은 복지 정책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뭐 증세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뭐 증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증세를 한다면 어느 세목을 가지고 증세를 할 거냐의 문제. 예. 이 문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 첫째는 우리 국민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인가. 예. 그 자체가 정해지면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세를 거둬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일단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자세히 안 봐서 몰랐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대선 기간에 그 나중에 혹시라도 증세를 하게 된다면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타협위원회 그때 말씀하셨 그건 지키면 되니까 예.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실에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면 세금 이 정도 걷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나 서로 간에 정보가 흘러나와서 예. 합의가 되면 예.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솔직하게 증세를 시작하자. 그 다음에 그 증세를 어디부터 시작할 건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국세 중에서도 각각의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세목을 건드릴 거에 대한 문제도 어찌 보면 홍보를 하고 예. 뭐 국민 개개인에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실은 지금도 보니까 담배를 끊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 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끊고 또 가격이 올라도 끊고 그 끊는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예. 그중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정책하고 금융 홍보 정책이란 말씀이죠. 그중에 지금 세수와 관련된 가격 정책을 쓴 거죠, 정부는. 그래서 그런 너무 복잡하게 이거 변수들을 많이 넣어두면 정책을 위반할 수 없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 홍보해서 어느 세목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주고 그렇게 되면 좀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계속 무슨 말을 하면 안 믿는 그 자체가 예. 서로 간의 스트레스 서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네. 요즘 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증세 우리 사회의 증세 필요성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슈인데요. 정부가 큰 소리를 쳤죠. 예. 선거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세입 결손이 작년에도 8조 5천, 올해도 1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지금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예. 세수 진도비가 매우 낮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이은 2해에 걸쳐서 대규모의 세입 결손은 재정을 지금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꼼꼼하게 쓴 공약부가 지금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최경환 부총리 들어오시면서 지금 사실 내수 활성화 정책은 국민의 좀 지지를, 기대를 좀 받고 계신데 이게 또 대규모의 부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금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로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증세의 의미라고 한다면 예. 공개적으로 사실상 정부가 예.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는 정치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국민들로는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사실 뭐 복지는 하고 증세는 없다. 이건 굉장히 그렇죠. 미스매치 그럼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얘기잖아요. 모순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복지도 하고 지금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둘 다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예. 문제는 국민에게 이제 물어서 그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설득을 하고 필요한 규모를 제시하면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국민이 맞다. 이런 사회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누가 이거 주로 세부 부담을 질 거냐의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풀어가야 된다. 정부와 국회와 국민이 한데 모여서 아까 말한 대타협위원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국민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지 지출, 늘어나는 복지 지출만큼의 증세는 어느 정도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먼저 건드려야 될 것이냐. 이번에 이제 간접세를 통한 지방세 확충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보다는 부자 감세 철회가 먼저가 아니냐. 막 또 이런 여론이 지금 또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뭐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자만 감세되는 것도 아니고 서민도 같이 감세되고 되는 예. 같이 증세되면 증세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포션이 어떻게 이제 나눠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한 번씩 예를 잘 많이 쓰는 예가 이제 구분을 딱 하면 부자와 서민이 있다. 근데 부자 20%가 80%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서민 80%가 20%에 부담하고 있어요. 근데 세금이 절감,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줬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그 효과가 부자한테 6이 갔어요. 그 다음에 서민한테 4가 갔습니다. 이게 지금 부자 감세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정상적이면 부자한테 8이 가야 되는데 왜냐면 많이 부담했으니까 그렇죠. 세율이 높다는 얘기는 줄여질 때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단일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목을 가지고 건드리면 역진성 나오고요. 뭐 서민 증세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단일 세율을 가지고 있는 이 세금은 올리지 못하는 거냐 첫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먼저 누진세율이 있는 걸 먼저 다 올리고 여기를 올려야 되는 게 합당하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대체 어디까지 올리는 게 적당한 거냐 그러면 예.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8%입니다. 예. 지금 거기다가 3.8% 하면 41.8%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체 50%, 60%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45%라고 합시다. 예. 근데 지금 이걸 올리고 있으면 또 그거 올려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디까지가 적정하다는 그런 논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 직접세 하나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하위 40% 계층은 지금 징수를 안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극빈층이라는 하위 15% 정도는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을 보호를 줘야 되겠지만 하위 40%가 세금을 안 낸다? 많이 내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나라가 하는 일에 돈을 한 푼이라도 내고 목소리를 내는 거하고는 태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올리는 게 힘든 맞습니다. 게.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납득이 좀 네, 세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일반 국민보다 상당히 지금 전문적인 지금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득세 문제, 소득세만 따로 우리가 떼어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최고 과표 구간이 지금 있습니다. 1억 5천. 그 세율을 올리는 쪽에만 지금 특히 야당 주장이 있는데 저는 최고 세율은 사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국제 평균으로 볼 때 딱 평균 수준인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은 또는 중간 과표 구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소득세를 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건 단지 최고세율만을 인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면세자 비율이 40% 지금 사회자분 말씀대로 40%나 되는데 이게 극빈층이어서만 면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다양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란 이건 세금에서 빼주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 공제가 전체 소득의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 공제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극빈층은 우리가 좀 예외적으로 보더라도 소득 규모가 있는데도 소득 수준이 있는데도 공제가 너무 방대해서 면세가 되고 있다면 이건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율도 우리가 균형적인 세율 인상,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공제의 어떤 합리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종전에 세율을 올리는 이런 논의보다도 지금 과세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기는 이제 양도 차익이 있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서 내가 팔 때 이익을 보는 거죠. 이게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안 냅니다. 양도 차익 과세 안 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도 우리가 양도 차익 과세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거래세라도 매겨야겠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득세에 비과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고 요번을 기회로 해서 좀 세금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를 보면 지금 호기가 아닙니까? 당분간 앞으로 이제 선거가 없으니까 조금 정치인들도 조금은 더 솔직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정치인이라면 그 현재 선거가 있는 철에 이걸 하진 않겠죠. 정치적인 판단이고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정치인을 하더라도 그 세금을 올리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선거에서 당도 그 인기가 안 좋아지고 개인이 세금 올리자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 올리는 게 일반적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시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교수님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바람직한 조세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세는 정말 우리 정부 정책의 근간입니다. 조세 없이는 정부가 활동할 수가 없죠. 조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가 뭐래도 공정성의 확립입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과세 안 되는 건 정상 과세 하는 거고요. 특히 그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지하 경제 부분 이거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그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노력의 대상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자산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상속증여를 이제 편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를 사실은 안 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가 고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꾸 세목을 만들고 세율을 올리고 이런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세제도 내에서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세원, 그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세원의 확대에 더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30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 대선 기간 중에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다고 해서 계속 증세는 하면서도 증세는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은 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현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이 증가된 복지 지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방만한 국가 경영이 아니라 그렇다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증세 논의를 지금은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그리고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선 교수 두 분 모시고 이번에 담배값 인상 관련된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출연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박효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했습니다만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 인상도 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라고 아주 호언을 했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담배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이 뒤를 과연 가계 소득 늘린다는 정책 의지가 맞는 것인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진통 끝에 합리적인 결론이 맺어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동안 논란이 논란에서만 그치고 말아서 늘 아쉬움이 좀 많았죠. 이번만큼은 좀 발전하는 그런 결론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060) 300 4982 2번 대한민국 1% 정준세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시장이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던 ARS 종목군들이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LGU+, SK텔레콤, CJU, 그리고 한화갤러리아, 한국쉘석유 등 단기적으로 강한 수익, 중장기적으로 누적 수익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이 큰 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시장 이유에 기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도 알아둬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다시금 달러는 약세, 원하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런 환율 정책에 의해서 주요 주도주들은 강력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흐름이 들어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 유입 자금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지수는 가파르게 전고를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역시나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을 두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LGU+ 매수급소 매수 이후에 22%대 상승, 다음 하나갤러리아 같은 종목군들도 단기 48%대의 수익률. SK텔레콤 두말할 나위 없죠. 사이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환율이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경제가 이런 흐름에 들어올 것이다. 장기 주도 급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강력한 수익과 단기 수익까지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많은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어야 한다면 바로 이 종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이런 흐름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지금 자리는 또다시 상승 이후에 눌림이 들어왔고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들어올 땐 수직 상승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결국 말이 필요 없는 매수 자리가 되겠죠. 국제 곡물 가격 하락에 의해서 연초보다 터무니없는 콩선물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원달러의 흐름에 의해서도 이 종목이 연초에 보여줬던 매출을 그대로 이어오기만 한다면 이미 주가는 지금보다 70% 이상 상승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정부 정책과 그리고 우리 명절 이런 매출 효과에 의해서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주가는 안 가고 못 빼기는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외통수죠.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자, 좋은 종목은요. 말없이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주식은 대한민국 1%가 잘합니다. ARS도 대한민국 1% 가면 다릅니다. 한 종목이어야 한다면 이 종목 060-300-4982 2번 대한민국 1% 정준세입니다.